목요일 날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황교안도 만났고. 근데 이제 이게 F-35와 더 결정적인 건 사드. 지금 사드도 록히드 마틴 거예요. 괌에 있던 중고 2대 갖고 오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한국이 사라. 여기 얼기가 다 나온 사건이에요. 트럼프 정부의 국방장관이 처음으로 온 곳이 한국하고 일본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세일즈. 얘네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그런 거죠. 정권이 바뀌면 사드 못한다. 지금 야권 주자들이 뭐 여러 가지 뭐 말을 돌려서 하고 있기도 하고 직선적으로 하고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반응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박근혜 때도 못했던 사드를 정권 바뀌면 못해요.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들어섰는데 성주에다가 사드 배치하기로 했으니까 해? 이게 가능해요? 이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어떻게든지 록히드 마틴을 위해서 제임스 매티스나 트럼프가 세일즈로 띄워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황교안 만나면 분명히 사드 이야기를 가장 먼저 꺼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렇게 한참을 전화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서 발표는 못하고 야, 나 많이 대화했어. 그렇게 발표를 그냥 한 것 같다라는 게 김원식 기자님의 얘기잖아요. 말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요구를 받아들였지만 이거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감당이 안 되네? 이런 마음에서 지금 걔는 에이씨 뭐 내가 할 거 아니니까 뭐 딴 놈아 다음 놈한테 넘기고 말지 뭐 이런 마음에서 편안히 듣고 쌩까고 있다. 이번에 매티스 방문과 관련해서 첫 번째가 지금 ICBM과 북한의 ICBM과 핵미사일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안보가 최우선이고 그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드가 절실하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그리고 그곳에서 김광진이 매우 적절한 시기에 한국에 왔던 환영한다 이런 메시지까지 주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기회를 타서 매티스를 초대해서 북한의 핵을 부각시키고 그다음에 박근혜와 보수 정치 지금 보수라고 얘기하죠. 유승민이 주장하는 안보 프레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왔다. 저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시기에 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승민이나 한교안이 가장 지금 문재인을 공격하는 방식이 안보거든요. 안보에 대한 능력이 없다 이렇게 공격하면서 이제 온갖 군과 여권 세력들이 뭉쳐서 지금 안보 프레임으로 지금 잡아가려고 하는 굉장히 안 좋은 시기에 왔어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래서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이 그런 이야기는 했어요. 북한 도발 없으면 사드 배치 안 한다. 그런데 이것은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if 북한 도발 없으면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러면 북한 도발의 징후 이런 것들을 만들 수도 있죠. 뭐 그들이라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말은 고지것들은 믿으면 안 됩니다. 전제가 항상 있다는 거죠. 사드 배치 안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북한 도발 없으면이니까 사실은 하나만한 소리를 지금 하고 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한국의 국방부 장관을 바로 보내는 이유가 다 있다는 거. 이 황교안과 매티스의 만남에 첫 번째 워딩이 동맹 관계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이거거든. 사드 받아주면 기대하고 안 받아주면 우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미쳤습니까? 트럼프가 임명한 국방장관이 왜 먼저 한국에 와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지금 아까 신배님이 중요한 인물의 이름을 말하셨는데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내가 봤을 때는요. 현직 로비스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우리가 의심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린다 김을 의심하지만 이 사람은 무슨 마약 이런 걸로 지금 쳐넣고 몰라 지금 나왔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관심 바뀐데 그런 인맥들을 다 쪽쪽쪽 빨아서 흡수한 다음에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었고 현직도 청와대에 근무하는 자가 실제로 사드 도입에 있어서는 한민구가 어떤 역할도 하지 못했어요. 한민구도 박근혜가 오다를 전달해 준 대로 끝났단 말이에요. 실제로 안민석 의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현직 국회의원이 사드는 로비스트 문제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비리의 끝판왕이라고 지금 이야기 불리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중개사 역할, 로비스트 역할로 김관진이 꽂혀서 정말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장해 왔던 것처럼 선불 받아버린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하여튼 린다 김은 마약 초범입니다. 초범은 쉽게 구속이 안 되죠. 집행유예 같은 걸로 대부분 보호감호, 치료감호 같은 걸로 대부분 빠집니다만 미국 신분을 갖고 있는 린다 김이 마약 초범으로 구속이 돼서 면회도 못하는 상태로 지금 분리가 돼 있는 거예요. 왜 면회를 못하지? 그러니까 면회 못하는 사람 너무 많아. 근데 이 린다 김이 실제로 록히드 마틴을 대행해가지고 무기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했고 그 당시 실무자는 정윤회였다 그래요. 그게 최순실로 넘어갔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 안에서의 고리가 터지려 그러면 특검이 이 부분까지 같이 조사를 해서 터트려줘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미국과도 연관이 있고 럭키드 마틴도 있고 심지어는 트럼프까지 연관이 있어서 규모가 너무 클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는데 당연히 수사를 할 것이 의심되면 수사를 해야죠. 인지수사라는 게 있는데 지금 김관진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예, 저도 악의 축이라고 봅니다. 김관진이 그런 식으로 중간에 현직으로 있으면서 김관진 자체가 그냥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그 자리에 있는 김관진도 지금 아까 그 메시지 냈잖아요. 환영한다고. 그런 것들이 다 일맥상통하게 이렇게 연결돼 있다라고 보면 맞아요. 네, 답답하네요. 지금 그냥 온 게 아닙니다. 매티스가 왔을 때 미 국방부가 1,600억 원 아치의 공대공 미사일하고 뭐 여러 가지 이 F-35A에 장착할 수 있는 미사일들을 이미 승인했어요. 한국에. 선물을 갖고 온 겁니다. 이미 기정사실화 시키고 이거 선물 줄 테니까 사드 빨리 배치해라. 라고 이렇게 된 겁니다. 메티스 가방 안에 네. 미사일 몇 개가 위칸에 올려져 있었어. 그것은 기자들한테 보여줘. 기자들 물리고 위칸을 딱 드러내니까 밑에 사드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안 살래? 뭐 이런 거.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 현재 이제 기사화되고 있는 게 경제보복을 이제 30% 정도 이제 끌어올려서 중국이 하겠다라고 지금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김광진이 잘 왔다 선물 갖고 환영하면서 한국의 경제에는 전혀 신경 안 쓰고 오로지 안보 프레임만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정말 개탄하고 싶네요. 여기서 잠깐요. 성주분들이 200여일간에 하루도 안 빠진 일종의 투쟁기의 새가 날아드는 같은 그 과정에서 각종 시인들이 시 낭독하고 그랬어요. 그 시들을 모아서 책을 내셨습니다. 책 제목은 성주가 평화다. 웬만한 오픈마켓이나 서점 앱들 가시면 다 있거든요. 거기서 책 한 권씩 구매해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부탁드릴게요.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 성주분들 우리 방송 많이 듣는데 힘내십시오. 절대 성주에는 사드 배치 못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원래 걱정 우리가 마십시오. 논란이 돼 있던 성주 포대로 간다는 소리 요즘에 받아요. 롯데가 지금 안 받고 있거든. 그렇죠. 골프장 교환 부지를. 생각해보세요. 국방부가 시가로도 손해를 보는 짓을 해가면서 롯데랑 바꿔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강력한 오다가 있는 거잖아요. 김관진이 로비스트로 웃고 있고 한민구한테 이거 무조건 해내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박근혜 탄핵되기 전에 어쩌면 나는 박근혜가 헌재에서 재판을 질질 끄는 이유가 이 건이 성사되기를 기다려주는 시간을 벌어주기가 아닐까 이제 의심한 적이 있다니까요. 지금 최순실과 연관된 무기 도입의 규모가 이제 100조 원까지 얘기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10조 원이 아니라 이제 100조 원이요. 100조 원까지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 100조 원 안에서 10%만 받았어도 10조 원인 거고요. 한 20% 다 받았다 그러면 20조 어마어마한 돈이 걸려있는 장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순실 게이트에 특검이 어떤 인력이나 시간의 한계로 럭키드 마틴 거는 조사도 안 하고 있을 때 미국에서는 검은 가방을 든 놈이 날아와서 지들끼리 사바사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특검팀이 실제 린다김을 그 면회를 갔는데 린다김이 면회를 거부했다 그래요. 그래서 쪽지만 전해놓고 왔는데 하여튼 의례적으로 린다김이 지금 뭐 특검이 확정이 되고 난 상황에서 어떻게든 입을 열게 된다고 치면 지금 정권의 도덕성에 가장 또 치명적인 한 방을 매길 수 있는 입이 지금 린다김한테 달려있는 거죠. 린다김 팟캐스트 나와서 방송하는 거 한번 들어봤거든요. 정신 상태가 아주 건강하시질 않으세요. 그래요? 횡설수설도 좀 있고 그러니까 뭔가 비밀을 알고 있다면 그런 사람이 활보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리스크거든요. 어떤 기자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지를 몰라. 그들의 어떤 은밀한 결의에 어느 정도 증인은 될 수 있는 사람인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희미하게나마. 다 보지는 못했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가두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상 최순실 게이트의 수사 이것의 완성은 국방, 로비, 그러니까 사드랑 관련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지금 미국 국방부 장관이 탄핵 정국에서 이렇게 혼란한 한국 전국에서 이렇게 무기 장사를 하는 건 뭔가 박근혜가 탄핵되기 전에 마무리 지어야 할 계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온 거지 그냥 온 게 아닙니다. 그 친구들이 뭐 놀러 오는 것도 아니고 뭔가 다 뒤에 다 로비리스트들이 있고 이게 다 계약 관계가 있어서 오는 것이지 이 혼란 전국 속에서 그러니까. 왜 오겠습니까? 다 이게 마무리 지어야 할 게 있기 때문입니다. 주고받을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리하러 온 겁니다. 그럼 콤보가 있네. 그럼요. 트럼프가 전화한 이유, 국방장관이 오는 이유가 다 다리 놔주고 이렇게 밑밥 그럼요. 깔아주는 거네요. 럭키드 마틴하고 직접적인 면회를 하고 이따위 발표를 한 그 이면에는 0.15% 가격 깎아줬습니다. 그 얘기만 주고받진 않았을 거란 말이야. 좀 더 농밀한 얘기가 나갔고 자, 한국에 있는 무기 도입권에 관한 전체적인 규모가 이 정도니 자 트럼프
정부에서 만일 도와주신다고 하면 또 이렇게 자금을 내놓겠습니다. 라는 정도는 법적으로 합법적인 거야. 이렇게 미국에서는. 따지면요. 미르와 K스포츠는 그냥 박근혜 소일거리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 진짜 큰 정말 그보다 수백 배 큰 규모는 분명히 무기 거래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뭐 조금 사족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그 거론되고 있는 미르나 K재단은 말 그대로 순수하게 최순실이 연결돼서 만들어진 어떤 자본 관리고 자금 세탁용. 그 이외에 박근혜가 고유로 갖고 있는 자금의 부분은 아직 우리 사법부라든지 검찰이 못 건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모든 재산들의 형성 과정이 다 최순실이 직접 관여하고 만들어낸 게 최근에 K와 미르 재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박근혜는 그 시기 때부터 돈이 있었던 게 아니거든.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부터 오빠가 금고에 있는 거 밀어주고 자기 집에 있는 금고 안에 있는 거부터 시작해갖고 최태민이가 죽을 때 건네주려고 했다는 어마어마한 금괴와 현금과 채권과 자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재산은 지금에 있는 최순실의 지갑하고는 다른 방법으로 관리됐을 것이다. 훨씬 더 은밀하게. 그 부분은 현재 최순실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서 그게 다 국고로 환수되거나 차단해진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개인이 순수하게 혼자서 투자해서 만들어서 올려놓은 재산은 아직 손도 대보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합리적 추론 아니에요. 박근혜는 탄핵되고 뭐 신피진 말씀처럼 그러니까 자기들 유리한 대로 생각을 하겠지. 뭐 대충 어떻게 해서 이제 구속됐다가 뭐 사면 받고 그러는 과정에 차기 정권을 위한 게 아니고 걔들 성향상 보면은 끝나는 마당에 누구를 얼마나 해주려고 하겠어? 그럼요. 그럼 결국에는 사드 배치? 이것이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그룹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사드 배치에 관련한 뭐 국방 이 비리에 관련한 엄청난 수십조 규모의 리베이트는 최순실한테 가는 게 아니라 실체적으로 박근혜한테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걸 마무리 지려고 이게 몸부림 치는 게 아니냐 싶은 거죠. 자,